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책 읽은 감상이나 책 이야기를 이렇게 채널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일주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매달 돌아오는 월간 독서 결산이고요. 9월 독서 결산을 할 때가 됐네요. 이야기할 책이 많아요. 얼른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총 10권입니다. 제일 먼저 발터 메르스의 꿈꾸는 책들의 도시를 읽었습니다. 상상의 대륙 차모니아, 그 중에서도 책들의 도시 부흐하임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이야기 소설인데요. 이제 주인공은 이제 젊은 공룡, 근데 이제 한 700살인가? 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공룡에게 이제 스승님이 있어요. 글쓰기 스승님이 계신데, 이제 그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편지에 관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서 나왔던 그 원고, 편지를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고가 진짜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그 원고의 작가를 만나기 위해 책들의 도시 부흐하임으로 떠나서 겪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흐하임에서 벌어지는 젊은 공룡의 모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장점은 그겁니다. 소설 속 세계관에 빠져들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약간 세계관에 진심인 책을 보고 싶다 하면 이 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이 책의 저자인 발터 메르스는 이제 이 책은, 이 꿈꾸는 책들의 도시, 이 책은 자신이 쓴 책이 아니라 주인공, 이 공룡 친구가 쓴 책을 자신은 번역만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에 아주 진심인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그냥 소설이라는 것만 알고 책을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했는데 그냥 모험기고요. 이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뭐 공포에 떨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모두 책 때문에 일어납니다. 책이 계속 소재로 나오고요. 다양한 책 장르 고전 다양한 책이 어쨌든 소재로 나오는데 책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들면 약간 표현되기를 읽기도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서 그 책이 나오는데 그 책 내용이 보이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면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세계의 시각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세계를 상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세계 안에 있지만 다른 안 보이는 자에 의해서 상상되고 보이는 자가 볼 수 없는 것에 의해 관찰된다는 것을 전제를 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정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책의 내용까지 이게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모험기잖아요? 근데 이 공룡 친구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이 두껍고 내용이 진짜 길어요. 약간 나도 이 공룡과 함께 부흐하임, 특히 그 부흐하임의 지하세계를 같이 모험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읽으면 재밌고요. 내용이 빨리 진행되는 걸 선호하신다면 하차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그 판만 그런진 몰라도 번역이나 문장이 어색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리뷰하려고 월간 독서에서 말하려고 찾아보니까 그래픽 노블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저는 이제 배경이나 인물 이런 묘사를 읽어도 제가 상상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그 공간을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 존재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상상력이 좋다면 그 책의 재미가, 소설의 재미가 배로 느껴질 만한 책이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왜 그래픽 노블로 이걸 본다? 하면 제가 부족했던 상상력을 이 그림이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만화로도 보고 싶네요. 네, 다음 책은 롤프 젤린의 예민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책은 독일 아마존 심리학 베스트셀러 작가, 관계심리학자 롤프 젤린의 심리학 책입니다. 책은 이제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남들이 놓친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재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혹시 여러분은 이거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눈치가 빠릅니다.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읽습니다. 나는 디테일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존중합니다. 나는 균형과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중한 상대입니다. 나는 배려를 잘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예민하다고 예민함 이꼴 히스테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히스테릭 같은 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나열한 그걸 말하는 건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저를 좀 잘 사용해야 됐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책이라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나 감정, 체력, 시간, 관계를 다스리는 법을 책에서 많이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움받은 책들은 딱 예민한 사람을 특정해서 쓴 책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가져오면서 읽었던 건데, 딱 예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고 해서 이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읽은 건데요.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공감되는 내용뿐이라서 너무 잘 읽고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제 책은 이제 나는 예민한 사람인가 파악하는 것부터 왜 예민한지, 예민함이 왜 단점이 아니고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단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능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입니다. 정혜윤님의 아무튼 메모. 이제 메모는 삶을 위한 재료이자 예열 과정이라고 있는 메모주의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에세이고요. 이것으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작가님이 어떤 메모를 하고 이제 어떤 믿음으로 메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의 메모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이제 작가님의 책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까지 모아온 말 혹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모은다고 해도 이 작가님의 책 한 권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같이 정말 따뜻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삶을 살아갈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작가님의 다른 책이 아무튼 메모까지 읽었는데, 책의 내용 자체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래도 이 아무튼 메모를 읽어보니까 이런 믿음으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모로 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아무튼 메모.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조금은 달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김자혜님의 에세이고요. 10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지내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이따가 나올 다른 책과 비슷한 책인데요. 제가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비슷한 주제의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직장이 아닌 업을 찾기 위해 떠났는데, 이 시골에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전과는 다른 행복을 느끼면서 뭔가 제철 식재료로 밥을 먹고 뭔가 꽃밭을 가꾸며 이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지내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귀농 귀찬을 애찬하진 않고요. 오히려 시골이 답이 아닐 수 있다고
지금 있는 곳에서 삶을 돌아보는 걸 권장하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3분 철학 서정욱님과 김재훈님의 책입니다. 철학의 기초 개념을 아주 쉽게 만화로 풀어낸 인문교양 철학서이고요. 시리즈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편 서양 고대 철학, 2편 서양 중세 근대 철학, 3편 서양 현대 철학이고요. 저는 1, 2권을 읽었습니다. 3권 있는 줄 몰랐네요. 맞아, 읽어야겠어요. 참고로 철학 1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관심은 있는데 입문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하는 걸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이 시리즈를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요거 진짜 철학 입문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해서요. 철학을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딱 좋아요. 이게 너무 깊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요점은 딱 알려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쉽고요. 만화라서 너무 편해요. 1편은 진짜 읽기만 해도 이해가 쑥쑥 됐고요. 2편은 조금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철학을 어렵게 생각해서 입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에게 첫 입문책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3분 철학. 그리고 다음으로는 난생 처음 시골살이 은는 이가 님의 책입니다. 남편은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아내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간 부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까 책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은 집까지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점. 이 책도 이제 시골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기 좋고요. 땅과 집을 찾기까지의 그 정말 힘들었던 여정도 들어볼 만하고요. 직접 집을 지으면서 마주한 고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백희성님의 빛이 이끄는 고수로라는 소설입니다. 짠. 건축가인 주인공이 프랑스 파리에서 싸고 낡은 집을 구해 직접 수리해서 갖고 싶어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이 주인공은 아주 싼 집을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합한 매물이 나왔다는 이제 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한 저택을 이제 보러 가는데요. 저택에서 이제 집 주인을 만나러 가면서 집 주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 그 저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건물의 비밀을 찾아내고 뭔가 담겨진 메시지를 읽어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작가님은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 상을 수상한 건축가 백희성님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지내실 때 호기심이 일으키는 집을 보게 되면 그 집 우편함에 당신의 집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넣어놨대요. 그리고 답장이 와서 초대를 받은 집에 가서 그 집의 이야기를 들은 게 이 소설의 뭔가 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픽션이래요. 뭔가 사실을 기반에 두고 꾸며낸 픽션인 건데, 이 소설은 확실히 건축가가 아니라면 쓰기 힘든 소설이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 건물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는 게 이제 주된 라인인데, 공감각, 그리고 뭔가 자재, 뭐 나무 목재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이제 건물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거다 보니까 뭐 문고리가 어쩌다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면, 그런 상상을 잘하면 몰입이 잘 되고 책이 굉장히 재밌었을 텐데, 제가 진짜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그런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노력을 안 들인다고 할까요? 그런 게 별로 흥미가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매력이 덜 다가온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인물들에게 저는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심지어 약간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거라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었다니? 저는 약간 이게 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뭔가 방탈출 하는 느낌의 소설이라서 약간 그런 류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비밀의 뭔가 음모 같은 게 아니고 뭔가 사랑이 가득한 방탈출? 탈출 없는 방탈출? 이 책을 리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까지 읽은 소설과 정말 색다른 소설이긴 했어요. 저한테도. 근데 올해 최고의 책 할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간 상상을 하고 뭔가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책은 끝까지 뭐 재밌게 읽긴 했지만 뭐 정말 대박이에요 할 정도는 저는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제프 킨리의 Diary of Wimpy Kid라는 책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중학생이고요. 학교와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과 있었던 일상을 적은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혹시 갑자기 원서가 등장해서 놀라셨나요? 저의 영상이 처음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영어 원서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영어 공부 겸 읽는 건데 그냥 사실 원서도 재밌어서 읽고 있어요. 이 책은 공부 겸 이 책의 레벨을 파악할 겸 읽은 책인데 엄청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원서를 처음 읽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재밌고 학교 생활, 가족과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상 표현 알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호다. 그 주인공 친구, 이 윈피 키드 친구 그냥 캐릭터가 저한테 별로다. 약간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을 좋아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읽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다음 책은 에비 우즈의 The Lost Bookshop입니다. 이 책이고요. 더블린에 서점을 두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말다. 사라진 서점을 찾고 있는 헨리, 사라진 서점 주인 오펠린 3명의 이야기가 시점과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진행되는 그런 소설이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로맨스 부분이 저는 조금 별로긴 했지만 3명의 인물 다 모두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스토리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초반에는 킹가 빈가 재밌나 재미없나 하면서 읽다 중반부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아주 빠져가지고 오랜만에 재밌게 읽은 소설입니다. 화나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원서로 읽었는데 원서를 읽으면서 글이 좋다고 느낀 책은 저는 이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일반 소설인데 제가 보통 어린이책, 청소년 책 위주로 읽다가 일반 소설을 읽었는데 제가 읽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글을 쓰시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또 좋아요. 제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좋다고. 저는 막 문장도 막 수집하면서 읽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한국어 번역돼서 출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라진 서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한국어로 읽으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읽은 경험은 굉장히 좋았고요. 책을 좋아하신다면 서점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뭔가 1920년대 배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시대의 여성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보기에도 좋아요.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미성님의 외국어를 배워요. 영어는 아니고요. 입니다. 일상의 쓸모도 직업상 메리트도 없지만 이탈리아가 좋아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작가님의 고군분투기 외국어 공부 여정기입니다. 저는 이 책이 엄청 끌렸던 이유가 제가 영어 말고 공부하고 싶은 언어가 있는데 이제 언제나 이 영어라는 거대한
과제 때문에 다른 외국어에 그렇게 전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건드려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좀 슬픕니다. 그래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이 책 제목에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나라나 언어가 있으신가요? 이 작가님은 20살 때 프랑스로 건너가서 20년 넘게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약간 고통 속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너무 좋아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추천드려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외국어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겪는 고통, 수치 끝이 없다는 이 허무. 하지만 그 외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까지 너무너무 공감되는 책이었어요. 외국어를 공부하신다면 이 책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외국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고행을 함께. 네, 아시겠지만 꼭대기는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올라요.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하지만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할 분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고통스럽다. 여기까지 9월에 읽은 10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저의 주관으로 매기는 별점을 다시 매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만의 기준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안녕!